안녕하십니까, 돌돌콩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엊그제 인스타그램에서 DM을 하나 받았는데 유학과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언니 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석사부터 미국에서 하신 것 같은데 장학금 안 받으면 유학 못 갈 뻔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론 미국이 스템 쪽은 펀딩이 잘 나와도 인문사회 계열은 잘 안 나온다고 들어서 이분께서도 유학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인문사회 전공이신데 겁을 먹고 포기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하시다가 다시 대학원 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인문사회 계열도 펀딩이 석사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어요. 물론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서 나온다 안 나온다 말하기 힘드시겠지만, 언니는 석사도 인문사회 계열이셨는데 펀딩이 가능했었나요? 그때 언니가 석사를 2개를 했다고 하셔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비슷한 질문을 제가 몇 번을 받은 적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변? 물론 저는 제가 겪은 일 그리고 제가 주위에서 본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제너럴라이즈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의 목적은 첫 번째, 인문사회 계열 전공인데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좀 저하고 계신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자 함이고, 두 번째, 인문사회 계열이 아니더라도 유학을 너무 가고 싶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상황이 좀 안 돼서 걱정하고 지레 좀 겁먹고 계신 분들께 또 희망을 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준비하게 된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유학과 돈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를 너무 잘하고 이제 뛰어나서 정말 탑스쿨 좋은 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는 케이스가 있겠죠. 이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두 번째, 좋은 학교에 어드미션은 받았는데 학교에서 장학금까지는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스폰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셔서 내 교육에 투자를 기꺼이 해주겠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모아둔 돈이 엄청 많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 학비를 어떻게든 충당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어드미션을 받았으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탑스쿨은 아니지만 나를 받아주는 학교, 그리고 나에게 펀딩을 준다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옵션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경우예요. 저랑 만두씨,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만났는데, 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만났는데, 저희는 미국에 있는 탑스쿨 출신은 아니고 주립대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둘 다 거기에서 마쳤고요. 저는 7년 정도가 걸렸어요. 석사 2년, 박사 과정 5년. 그 두 번째 석사는 박사 과정을 하는 그 5년 도중에 2년차, 3년차 때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주립대도 사실 이게 랭킹이 다양하잖아요. 진짜 좋은 주립대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주립대까지 정말 그 케이스들이 다양한데, 제가 졸업한 학교는 그렇게 막 유명한 탑티어에 있는 주립대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도시에 있는 그런 주립대였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제가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거기에서 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물론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도 교수님이 팀워크가 참 잘 맞고 지도 교수님이 정말 팍팍 밀어주셨어요. 지도 교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하고, 또 7년 동안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대준 학교이기 때문에 저와 만두씨에게는 영원한 모교고요. 만두씨를 거기에서 박사과정 중에 만났는데, 만두씨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공계 출신이어서 펀딩이 더 쉬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만두씨도 7년 반 정도를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거기에서 했는데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탑스쿨, 막 이름이 알려진 학교는 아니지만 저희 둘 다 석사 박사 과정을 학비를 내지 않고 장학금으로 모두 마친 케이스예요.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유학을 오게 됐는지를 아실 텐데, 사실 책도 그 앞부분이 약간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 비슷한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신데, 유학이란 게 교수님이 하루아침에 전화를 해서 너 유학 가라 라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GRE도 쳐야 되고 토플도 준비를 해야 되고, 사실 그 전해에 제가 유학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GRE랑 토플 점수가 유효한 점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진짜 많은 학교에 지원서를 보냈는데 거의 리젝을 당하고
한 학교에서 어드미션이 왔어요. 동부에는 굉장히 좋은 학교였고 어드미션이 왔는데 석사과정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펀딩 오퍼가 없었어요. 근데 사립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학비랑 생활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거의 억소리가 나도록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는 네가 정말 가고 싶으면 집에 기둥뿌리를 뽑아서라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는 게 공덕역에서 삼각지로 가는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막 머리가 빠개져라 고민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이게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그리고 제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제 경우에는 그 생각의 경로가 어땠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재정 상황을 그렇게 위협하면서까지 제가 유학을 갈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사실 진짜 놀기도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정말 공부를 밤낮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 비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못했다는 걸 제 자신이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라도 혹은 이렇게 좋은 학교라도 부모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노력을 덜 해서 부모님을 희생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어드미션이 결국 턴다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유학은 접고 한국에서 언론고시 준비를 하고 언론고시 첫 해 시험이 끝난 후에 그때 이제 언론고시에서도 다 떨어진 거죠. 이제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한 8개월 정도 갔다 오려고 그 종잣돈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워킹 홀리데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야, 너 유학 준비해놓은 거 다 있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너만 마음이 있으면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그 학교 하나만 지원을 했고 사실 되더라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게 이미 언론고시며 워킹 홀리데이 비자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완전히 다 무효화하면서까지 유학을 가고자 하는 간절함은 이미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 뭐 이게 설마 되겠어 해서 이제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거니까 저도 차마 이렇게 안 가겠습니다 라고는 못하고 제가 갖고 있는 서류들을 모아서 보냈는데 정말 의외로 이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좀 대주겠다는 어드미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막 고민을 한 거죠. 사실 언론고시가 경쟁률이 엄청 센 거는 사실이고 엄마도 언론 쪽에 계셨기 때문에 막 이제 엄마랑 상담을 했어요. 1년 더 공부를 해서 이 불확실한 언론고시라는 그 불확실한 도전에 내 24살의 청춘을 던져볼 것인가 아니면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학교의 그 오퍼를 받아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볼 것인가 마음을 딱 다부지게 먹지는 못하고 그러면 미국에 가서 한 2년 정도만 공부를 해보면 그때가 되면 나는 영어도 잘하고 경험도 생기니까 언론고시에 다시 도전했을 때 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언론고시를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고 2년만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사회학과 소속이었고 펀딩이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학비는 일단 다 대주는데 나오는 생활비가 막 아주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생활비는 아니고요. 일단 제가 공부를 한 동네는 워낙 시골 동네여서 뭐 집세도 싸고 생활비도 정말 저렴한 뭐 공부 외에는 딱히 별로 할 게 없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허리를 졸라 매서 살다 보니까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고 물론 하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에 관해서 참 많이 힘들었던 이야기는 책에도 써놨으니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석사 2년을 마치고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마지막 해에 박사과정을 막 지원을 하고 펀딩 오퍼를 막 받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진짜 좀 파격적인 펀딩 오퍼를 줬어요 그때. 그래서 총장 장학금이라고 해서 Presidential Fellowship이라고 해서 4년 동안 학비는 전액 다 대주고 생활비 같은 경우도 석사 때 받은 그 생활비에 비해서는 좀 훨씬 많이 준다 라는 그 오퍼를 받아서 이제 교수님이랑 또 지도 교수님이랑 막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그 박사 과정을 같은 학교에서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 펀딩 역시 인문사회로 받은 거예요. 사회학과 박사 과정으로 받은 거예요.
통계학과 석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또 학비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통계학과 가서 수업을 들으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예를 들어서 제 박사과정 펀딩이 사회학과에서 나오면 그 펀딩을 받아서 통계학 석사를 하는 게 약간 눈치가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회학과에서 펀딩을 주는 거는 너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학과에서 연구 성과도 내고 티칭도 하고 그래서 과에 기여를 해 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 시간에 이제 통계학과에 가서 수업을 듣고 있으면 아무래도 과에 눈치가 좀 보이겠죠. 그런데 제 펀딩 같은 경우는 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너라는 애를 우리가 한번 잘 서포트해서 잘 키워보겠어 기 때문에 통계학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인구학도에게 또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 그것도 좀 서포트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도 교수님을 설득했어요. 교수님, 이게 통계학 석사를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전례가 없네요. 근데 처음엔 지도 교수님도 좀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이게 방해가 될 것인지 득이 될 것인지 교수님도 좀 계속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수님께 결국 오케이를 받았고 교수님이 일단 오케이를 해주시고 나니까 교수님이 학교 장학금 그 담당자 그 다음에 통계학과의 교수님 통계학과에서도 정식 지원을 해서 어드미션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통계학과에서 어드미션을 받아서 통계학과에서 듣는 수업 역시 그 총장 장학금으로 커버를 해서 석사 과정을 마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4년 안에 제가 박사 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 학위를 하나 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해에는 그 총장 장학금이 없어서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2개를 맡아서 했고 강의를 하면 일단 학비는 과에서 커버를 해줘요. 그리고 강의료를 받은 걸로 이제 생활을 했던 거죠. 마지막 해에는. 부모님이 근데 되게 안타까워 하셨어요. 왜냐면 그 박사과정을 하면서도 돈이 이렇게 풍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엄마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기도 하셨고 마지막 펀딩이 끊긴 그 5년차, 박사 5년차 때에는 이제 그 총장 장학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도 좀 이사를 하고 그래서 반지하방에서 1년 반 정도를 살기도 했는데 엄마가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걸 나중에 엄마가 아시고 진짜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가 이제 소중한 제 룸메이트들 정말 평생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난 기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게 정말 절대적으로 대학원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힘든 시기였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있었고 막 힘들지만 그 시간을 또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품고 있던 에너지가 나오고 또 내가 갖고 있던 그 열들이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고 전공 공부를 한 것, 유학을 하면서 그것도 공부였지만 그런 시간들 막 돈을 아껴야 하고 막 내년 펀딩 걱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집도 옮겨야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살아냈던 것도 정말 좋은 그 인생 공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판에 박힌 말 같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진짜 그 말을 저는 너무 믿고 공부를 정말 더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인문사회 전공이고 내가 정말 내 전공을 사랑하고 더 공부하고 싶은데 펀딩이 없을 것 같아서 지레 좀 겁먹으신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제가 커넥트의 미국 유학 시리즈로 연재한 연재물들의 링크를 제 블로그에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링크를 더보기란에 넣어두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외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종류의 질문이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